예, 계엄 옹호 논란이 불거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오늘 오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경남 산청을 방문해서 특별교부세 지원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복구를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이 이제 과거에 이제 자신의 이제 책에 담긴 내용이 이제 계엄을 옹호한 내용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도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받아들였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전 중에 있었던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관련 보도들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아침에 급격하게 선회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황당한 논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국민의힘 정권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영입을 하다가 문매를 맞았었지 않습니까? 이번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국민의힘 당직에 있었어도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 즉각적인 경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무려 이재명 정권의 인사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선 당혹스러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자중질환이 펼쳐지는 그런 웃지 못할 촌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이것이 이진숙 후보자에 이어서 강선우 후보자를 좀 두둔하고 이슈를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결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강성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강준욱 대통령실 비서관에 대해서만 조치 발표를 하고 현역 불패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급기야는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표하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비판과 논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강준욱 비서관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 후임에 대해서도 보수 인사를 임명을 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요. 어떻게 좀 이 상황이 좀 진행된 거라고 좀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이제 국민통합비서관이라는 자리에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한 어떤 보수 진영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인사를 넘어서서 사실은 용납하기 힘든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했거나 아니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폄훼하는 발언이라던가 5.18과 관련한 왜곡된 역사인식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이상 함께 가기는 어려웠던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계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책을 내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기술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재명 정부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달라라는 염원 하에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계엄을 옹호했던 인사랑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 비서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점점 심화가 되고 과거의 발언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본인 역시도 부담을 많이 느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좀 검증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런 아쉬움들은 이제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분들이 있었고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강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당의 입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의 기류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변인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강준욱 비서관의 이 사태가 강선우 후보자와 연결지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선 오늘 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요청될 전망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또 다른 갑질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거든요. 지금 어쨌든 임명 방침 수순이다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이제 임명을 한다라는 것은 확정적인 입장이라고 분명하게 대통령실에서 밝혔고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면 그와 같은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남아있는 절차들은 임명을 함에 따라서 임명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 고심한
검토하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고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 모두 이제 다 청취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이제 주말간에 사실은 그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가위에서도 이 후보자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냈고 그리고 원내에서도 그런 여가위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필요성을 당에서 강하게 건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관련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입장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싱크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 듣고 나서 질문을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거는 제가 볼 때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예. 소통하는 척 신용만 내고 결국 갑질 척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입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근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 그리고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왔는데 앞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낸 것처럼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여야 대표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좀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부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여당 지도부의 입장을 크게 반영을 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여당 지도부 말고는 강선우 후보자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권 내 조직이라고 평가를 받는 민노총이나 참여연대에서도 강력하게 비판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더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 당시 여가부 장관까지도 내부 폭로를 하면서 강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들은 무슨 발언들을 하고 있냐?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히려 보좌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일 수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2차 가해를 한 것이죠. 오늘 문진석 원내수석 같은 경우에는 식구들 같다. 원래 보좌진들은 식구 같아서 그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두둔을 했습니다.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이것이 글쎄요. 내 딸 같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파렴치한 성추행범들의 어떤 2차 가해와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식구들 같으면 사적 지시하고 변기수리 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이런 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자당 보좌진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땀 빼기를 할 정도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게 대체 무슨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인사라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이 갑질, 정부 갑질 의혹은 정말 심각한 것이 강선우 후보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징벌적인 삭감이다.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의 지역 민원을 여가부가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징벌적인 예산 삭감을 한 것이고 여가부 장관이 사과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산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건데 보좌진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게도 삭감을 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신이 갑질을 한 그 여가부에 지금 장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 예산 삭감하게 되면 그것이 다 여가부 부처 관료들에게 돌아갈 부담이 되는 것인데 여가부 관료들이 전 참 딱하게 생각이 될 정도고요. 이런 식으로 정권 출범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적으로 돌리고 국민들과 기싸움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강하게 규탄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과거에 이제 강 후보자가 요청한 지역 민원 요청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시하자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다라고 화를 내고선 일부 예산 삭감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사실은 좀 무거운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말 이 의원이 직접 갑질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시고 주장을 하신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업무를 추진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부와 당 의원 간의 이 의견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상의 충돌이었던 것인지 갑질이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정부의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인사권과 관련해 결단을 하신 부분은 존중합니다.
존중해야 마땅하나 그럼에도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화를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산청을 직접 찾았습니다. 극한 호우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을 직접 방문을 한 것인데요. 대통령의 현장 방문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 상황이 꽤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총 19명이 지금까지 사망 또는 실종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누적이 되고 지금 이재민이 1만 명이 넘게 발생을 한 상태인데 사실 재난 초기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 감자전을 먹는 그런 영상들까지 나오면서 좀 무리를 빚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권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세종 정부가 잘못을 했다라는 식으로 정부 부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강규정 대변인이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라 부처의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다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정권을 창출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재난 상황과 이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권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타자화를 하고 이제서야 직접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야당 시절 민주당의 업보이기도 합니다. 재난 예산을 또 삭감을 했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얼마나 많은 지금 재난 상황, 산불을 비롯해서 무한 공항 사고까지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시절에 실책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100번 사죄를 하고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피해가 컸던 지역을 직접 대통령이 찾아서 챙기는 모습까지 지탄을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해라라는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좀 공직기강이 해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재난 대응 관리 체계에 있어서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던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과실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 속에 이제 40대 남성 한 분이 실종이 되셨는데 이것을 23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알아차렸다라는 것이 있고 그것도 이제 초기 대응이 좀 부족했다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챙기고 또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러 가지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 뭐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 재난 지역으로 빠르게 이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도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들을 총동원해서 실질적인 복구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대가 전한길 씨의 입당 논란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발언도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제가 고전에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 뭐 얼마든지 또 저하고는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관계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윤어게인, 부정선거, 계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당을 열어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청렴하고 꼿꼿했던 그분 맞으십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김문수 전 장관은 전한길 씨와의 열린 관계를 언급을 하면서 수용 의지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계몽령, 이 부정선거론까지 껴안는 건 맞지 않다라고 날을 세웠는데 구도 자체가 어쨌든 반탄, 찬탄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후보자들끼리 쟁점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도부가 뭐 막을 길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원 국민들께서 각자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도부의 입장은 그것입니다. 전한길 그 당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 가입 자체가 저희가 처음 입당을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간소화된 절차로 입당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입당을 하는 경우에는 좀 탈당이나 재입당 같은 그런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전한길 씨가 또 본명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도부가 인지를 못한 것이지 뭐 문호를 개방하고 열어주고자 했던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것인데 이런 맥락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 의원들이 오히려 지도부가 뭐 극우화에 동조한다는 식으로까지
강력하게 부적절한 비판을 하고 일종의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SNS를 통해서 직접 밝힌 것처럼 전한길 씨가 만약 과거에 당에 저해가 될 만한, 위해가 될 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원 당규에 따라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한길 씨의 입당을 이용해서 당을 공격하고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일종의 또 다른 해당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제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당의 상황을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후보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 당원 당규상 혹은 뭐 이제 절차상으로 따질 문제라기보다는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한길 씨의 입당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라고 지시를 했고 당 대변인단도 극단적 세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면서 분명히 하고 나선 건데 이 같은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뭐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전한길 씨 입당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찬탄파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어떤 뭐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뭐 의견을 경청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비대위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 절차 착수 이런 거를 할 게 아니고 윤리위를 열어서 이런 전한길 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온적인 상황인 것이고 전한길 씨는 지금 입당하고 나서 공공연하게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전한길 씨의 발언은 조사하지 않아도 지난 탄핵 국면에서 얼마든지 드러났던 바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뭐 계엄을 옹호하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주장을 최근까지도 이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지도부라고 한다면 입당 사실을 본인이 이제 밝히고 확인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즉각적으로 차단을 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것을 마치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나 이익에 따라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치부를 하거나 혹은 당내 계파 갈등의 한 갈래로 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뭐합니까? 전한길 씨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조치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선거론이라든지 계엄 옹호 입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선을 그을 어떤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증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초동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부랴부랴 지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어떤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이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납득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 보이다 보니까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리고 싶은 예. 부분은 민주당이나 소위 일부 저희 당내 계파들이 전한길 씨를 비판하면서 좀 자가당착의 오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뭐 10만 입당서를 얘기를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 영향력이 없다. 나와봤자 당선될 리가 없다라고 폄훼를 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치 전한길 씨 한 사람 때문에 당 전체가 극우화가 될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을 하거든요. 한 가지만 해야죠. 영향력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지도부의 초기 입장은 입당 그 자체를 막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관용과 비관용의 관점에서 자정될 수 있는 문제들은 자정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역시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당에 충분한 자정 능력이 있고 전한길 씨의 주장이 정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충분히 필터링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입장을 낸 것이 그럼 당원 당규상으로 선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당이 또 건강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요. 전당대회 경선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수해 상황을 고려해서 원래는 이게 지역별로 하루하루 치르기로 했던 것을 한날에 함께 하기로 한 건데요. 이게 이제 후보들 간에 이제 유불리를 좀 따지게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판세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뭐 물론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뭐 변수라던가 여러 가지 추세라던가 이런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이제 경선을 통합해서 치르기로 한 거, 그러니까 이른바 원샷 경선을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이 수해 복구 상황에 대해서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공감대 하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 특정 후보의 유불리에 관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뭐 정청래 후보가 영남과 충청에서 이번에 좀 큰 격차로 앞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는 박찬대 후보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생긴 것이 또 뭐 맞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뭐 지금까지의 뭐 지역을 저희가 다 돈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원샷 경선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의 투표함을 열어봤을 때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것이 뭐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일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내재되어 있던 뭐 특정한 변화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혹은 결과가 변할 것이다, 혹은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바뀐 일정이 변수가 좀 될 것 같으십니까? 뭐 일단은 재난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바꾼 것 자체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근데 이것이 저는 대세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원들이 상당히 강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권 여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에 책임을 지는 입장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자가 굉장히 과격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당 전체를 해산시켜버리겠다, 정당 해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정권의 개혁 과제를 3개월 이내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과격한 목소리가 당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민주당이 건강한 당내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은 당혹스럽고 부담스러울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평가를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강성 지지층에게만 기댈 수가 없는데, 당에서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될 만한 그런 모든 구성원들과 이제 야당, 여당의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강성 일변도로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권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도 잘 좀 숙고를 해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